경남 창원 낡은 아파트 5층 67세 부부의 냉장고엔 두부와 콩나물 그리고 쉬어버린 김치가 전부입니다. 통장 잔액은 2억 3천만 원인데 냉장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년 뒤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진짜 노후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남 창원시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28년이 넘은 낡은 건물들 사이로 봄볕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곳 5층에 사는 이재한 오명숙 부부를 만나기 위해 좁은 복도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있지만 자주 멈춘다며 계단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벨을 누르자 문을 여는 오명숙 씨의 얼굴에 조심스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집안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구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손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고 작은 베란다에는 방울토마토와 깻잎을 키우는 화분이 햇빛을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이재한 씨는 올해 67입니다. 지역 제조업체에서 33년을 일했습니다. 생산관리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집을 나가 저녁 7시가 넘어야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야근도 많았고 교대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했지만 대기업처럼 넉넉한 급여를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평균 연봉 4,800만 원 선. 팀장으로 승진한 마지막 몇 년간이 그 정도였고 그 전에는 3천만 원 초반을 오르내렸습니다. 정년은 60세였지만 실제로는 58세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공장 자동화로 인한 인력 감축이었습니다. 희망퇴직 권고를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1억 3천만 원. 그동안 모아둔 돈이 1억. 합쳐서 2억 3천만 원. 이것이 이 부부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오명숙 씨는 결혼 후 줄곧 가정을 지켰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면서 간간히 동네 가게에서 일한 적은 있지만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할 만한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직장에 다닐 때 틈틈이 지역 가입자로 연금을 넣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안팎.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것도 빠듯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집은 17년 전에 샀습니다. 당시 1억 6천만 원에 매입했는데 지금은 시세가 2억 3천에서 2억 6천 사이를 오갑니다. 17년 동안 집값이 1억 가까이 오른 셈이지만 이 부부는 그 돈을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팔면 갈 곳이 없으니까요. 매달 25일이면 이재한 씨의 통장에 국민연금 96만 원이 입금됩니다. 오명숙 씨의 통장에는 62만 원이 들어옵니다. 합쳐서 158만 원. 이 돈이 이 부부의 한 달 수입 전부입니다. 이재한 씨는 오래된 습관처럼 6시 40분이면 눈이 떠집니다. 33년간 이른 출근을 반복하던 몸의 리듬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침은 미역국이나 된장찌개, 나물 반찬 정도입니다. 가끔 달걀말이를 곁들이지만 요즘은 달걀값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 판에 7,000원이 훌쩍 넘으니까요.
점심은 대부분 집에서 먹습니다. 아침에 남긴 국에 밥을 말거나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히 볶음을 만듭니다. 이재한 씨가 이따금 노인 복지관에 나가면 그곳에서 점심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2,500원이면 국과 반찬이 나오고 비슷한 또래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공들이는 식사입니다. 그래도 고기는 한 달에 두세 번이 고작입니다. 대신 두부, 달걀, 된장, 콩나물 같은 재료로 반찬을 만듭니다. 오명숙 씨는 인근 마트의 특가 전단지를 빠짐없이 살핍니다. 어느 마트가 어떤 요일에 무슨 품목을 할인하는지 거의 외우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어마트가 채소를 싸게 팔고 수요일에는 비마트가 생선을 특가로 내놓는다는 것도 다 압니다. 한 달 식비가 38만 원 정도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하루에 10,000원 남짓으로 세 끼를 해결하는 셈입니다. 외식은 특별한 날에나 하는 일입니다. 결혼기념일이나 생일도 주로 집에서 차려 먹습니다. 손주가 오는 날에는 삼겹살이나 치킨을 사지만 그것도 할인 행사나 쿠폰이 있을 때로 맞춥니다. 관리비는 매달 16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름에는 선풍기로 버팁니다. 에어컨은 손주가 오는 날이나 정말 숨막힐 때만 켭니다. 겨울에는 거실 온도만 어느 정도 유지하고 방은 문을 닫아 온기를 가둡니다. 두꺼운 이불과 내복이 난방비를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이 부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평균 35,000원, 가스비는 겨울에 8만 원, 여름에 1만 5천 원 선입니다. 수도요금은 한 달에 10,000원 남짓, 세탁기도 빨랫감을 모아 한꺼번에 돌립니다. 휴대폰 요금이 두 대 합쳐 7만 5천 원입니다. 처음에는 기본 요금제를 쓰다가 데이터가 모자라 올렸습니다. 병원 예약도, 은행 업무도, 마트 할인 앱도 전부 스마트폰으로 해야 하는 시대가 됐으니 이것도 필수 지출입니다. 약값은 한 달에 3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재한 씨는 혈압약을 복용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데 진료비까지 합치면 10,000원 조금 넘습니다. 약값은 한 달치가 9,000원 선. 오명숙 씨는 무릎과 손목이 좋지 않아 파스를 달고 삽니다. 한 통에 5,500원짜리를 한 달에 두세 통씩 씁니다. 경조사비가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평균 한 달에 5만 원 정도지만 어떤 달에는 2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오랜 친구, 친척, 직장 동료들의 결혼식과 장례식이 잦아졌습니다. 안 가자니 관계가 끊어질 것 같고 가자니 부담스럽습니다. 요즘은 정말 가까운 사람 위주로만 챙깁니다. 옷은 거의 사지 않습니다. 이재한 씨는 퇴직할 때 입던 점퍼를 아직도 걸칩니다. 오명숙 씨는 6년 전에 산 코트를 여전히 입습니다. 속옷이나 양말은 재래시장에서 삽니다. 백화점은 구경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한 달에 85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연금 158만 원에서 85만 원을 빼면 73만 원이 남습니다.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재한 씨는 작년에 국가건강검진 후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위내시경과 복부 초음파 비용이 18만 원 나왔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이상 없음이었지만 그 돈은 한 달 식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오명숙 씨는 무릎 통증이 심해져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엑스레이와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그날 하루 병원비가 9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오라고 했습니다. 치과는 더 막막합니다. 이재한 씨는 임플란트가 2개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개에 110만 원, 2개면 220만 원. 지금 당장 그 돈을 쓰기가 두려워 불편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딱딱한 음식은 피하고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탁기가 고장났습니다. 12년 쓴 드럼 세탁기였는데 갑자기 작동을 멈췄습니다. 수리기사가 와서 봤더니 수리비가 25만 원이라 했습니다. 새 것을 사는 게 낫다고 해서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45만 원. 그달은 통장에서 돈을 빼야 했습니다. 보일러도 언제 고장날지 모릅니다. 24년 된 노후 보일러입니다. 겨울마다 불안한 마음에 매년 가을 점검을 받습니다. 점검비 3만 5천 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남은 73만 원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그 돈을 여유 자금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비상금입니다. 통장에 있는 2억 3천만 원. 큰 돈입니다. 하지만 이재한 씨 부부는 이 돈을 절대 손대지 않으려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돈이 없으면 70대, 80대를 버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67세입니다. 통계청 2023년 생명표에 따르면 65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19.2년, 여성은 23.6년입니다. 지금 나이를 감안해도 이재한 씨는 앞으로 1718년, 오명숙 씨는 22년 이상을 더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넉넉 잡아 20년, 240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억 3천만 원을 240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96만 원입니다. 지금 생활비가 85만 원이니 얼핏 여유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너무 단순합니다. 첫째,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지금 85만 원으로 생활하지만 10년 후에는 110만 원이 필요할 수 있고 20년 후에는 그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의료비는 나이 들수록 늘어납니다. 지금은 한 달 약값이 3만 원 수준이지만 70대가 되면 2배, 80대가 되면 3배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수술이라도 생기면 수백만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셋째, 주거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28년 된 아파트는 앞으로 더 낡아갑니다. 도배, 배관, 보일러 교체, 세시 교체 등을 하려면 최소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넷째, 둘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의 생활비는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지내는 외로움과 불안이 지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한 씨는 2억 3천만 원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뒀습니다. 연 2%대 금리로 한 달 이자가 약 39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이자마저 재해치합니다. 원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인 중 하나가 투자 권유에 넘어갔다가 큰 돈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면 월세 수입이 생긴다는 말을 들었지만 공실이나 집값 하락이 걱정돼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냥 은행에 묻어둡니다.
수익은 작지만 잃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이재한 씨 부부에게는 자녀가 셋 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큰아들은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작은 아들은 대구, 딸은 수원에 삽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손녀입니다. 올해 4살. 큰아들 내외 모두 직장인이지만 부산에서 전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4억인데 일부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원리금 상환에 생활비, 아이 어린이집 비용까지 더하면 저축은 거의 못한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은 아직 미혼이고 딸도 혼자 살며 차근차근 저축 중입니다. 이재한 씨는 자식들에게 미안합니다.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입니다. 큰아들 결혼 때 4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나머지 두 자녀에게도 때가 되면 똑같이 해줄 생각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앞가림이 바쁩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자녀들이 각자 10만 원씩 용돈을 보냅니다.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돈은 쓰지 않고 따로 모아뒀다가 손녀 장난감이나 옷을 사주는 데 씁니다. 큰아들 집에 갈 때는 반찬을 가득 싸갑니다. 며느리가 바쁠 테니까요. 딸도 2달에 한 번은 얼굴을 비춥니다. 올 때마다 과일이나 간식을 사들고 옵니다. 이재한 씨는 쓸데없이 돈 쓴다고 타박하지만 속으로는 고마움이 가득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연금을 받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빠듯한지는 잘 모릅니다. 이재한 씨 부부도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이재한 씨는 가끔 깹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오명숙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이 욱신거릴 때마다 더 나빠지면 누가 돌봐줄까 걱정됩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만 본인 부담금에 식비 등 비급여를 합치면 한 달에 90에서 100만 원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까요? 친구들을 만나면 자연스레 건강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는 심장 수술을 했다고, 누구는 암 판정을 받았다고, 누구는 무릎 인공관절을 달았다고. 같은 또래들의 아픈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남일 같지 않습니다. 이재한 씨는 요즘 복지관에서 탁구와 단전호흡을 배웁니다. 몸을 움직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은 무료이고 점심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오명숙 씨는 동네 도서관에 자주 갑니다. 책을 읽는 즐거움도 있지만 냉난방이 되어 있어 여름과 겨울에 특히 자주 찾습니다. 전기세도 아낄 겸 시간을 보내기에 좋습니다. 두 사람 다 큰 취미는 없습니다. 여행은 부담스럽고 영화관도 티켓 한 장에 1만 5천 원이 넘어 쉽게 가지 못합니다. 대신 저녁이면 TV를 함께 봅니다. 가족 이야기가 담긴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가끔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하기도 합니다. 이재한 씨가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았다거나 오명숙 씨가 불필요한 물건을 샀다거나 하지만 금세 풀립니다. 서로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재한 씨 부부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런 부부가 수십만, 아니 수백만 명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약 69만 5천 원입니다.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기준 평균 수령액은 약 110만 원 수준. 이재한 씨 부부는 합산 158만 원을 받으니까 그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빠듯합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40%에 달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기대기도 어렵습니다. 자녀들 역시 자기 삶이 벅찹니다. 결국 스스로 버텨야 합니다. 이재한 씨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죠. 매일 계산하면서 살아야 하니까요. 삼겹살 한 번 구워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병원 가면 청구서부터 걱정되고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아요. 아내가 옆에 있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손녀가 해맑게 웃는 걸 보면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어요. 오명숙 씨도 거들었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마음은 편해요. 그때는 정신없이 살았으니까요. 지금은 우리 둘만 챙기면 돼요. 돈은 없어도 시간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베란다에서 토마토 자라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두 사람은 소박합니다. 큰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아프지 않고 서로 건강하게 자녀들에게 짐 안 되고 살다 가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재한 씨는 요즘 베란다에서 방울토마토를 키우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빨갛게 익어가는 걸 보는 게 작은 행복입니다. 오명숙 씨는 손뜨개를 합니다. 남편에게 줄 조끼를 뜨고 있습니다. 털실은 저렴한 곳에서 구입해 2개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샀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두 사람이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산책합니다. 30분 남짓.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걸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 복지관에서 들은 이야기, 자녀들 소식을 나눕니다. 집에 돌아오면 함께 드라마를 보다가 10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전기를 아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 하지만 이 평범한 하루를 지키기 위해 두 사람은 계산하고 아끼고 버팁니다. 이재한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들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했다고 노후가 저절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연금을 준비해야 하고 저축을 해야 하고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값이 올라도 현금이 없으면 생활이 어렵습니다. 부동산과 함께 유동자산도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돈이 있어도 아프면 다 병원비로 나갑니다. 젊을 때부터 운동하고 검진받고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생활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한정됩니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다짐도 중요합니다. 자녀들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가족, 건강, 이웃,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 그것들입니다.
이재한 씨 부부는 부자는 아니지만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품위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이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노후의 모습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통장에 2억 3천이 있는데 왜 삼겹살 한 번이 망설여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돈이 지금 쓸 여유 자금이 아니라 앞으로 20년을 버텨야 할 생존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삼겹살 한 번이 2만 원이지만 그런 지출이 쌓이면 한 달에 몇십만 원이 됩니다. 10년이면 수천만 원입니다. 그 돈이 없으면 70대에 80대에 아플 때 병원을 못 갑니다. 집이 낡아도 고치지 못합니다. 결국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참습니다. 10년 후를 위해서,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 이것이 대한민국 시니어들이 삼겹살 한 번도 망설이는 진짜 이유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재한 씨가 말했습니다. 젊은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처럼 살지 마세요. 더 일찍 준비하세요. 연금도 더 많이 넣고 저축도 더 하고 건강도 젊을 때 더 챙기세요. 우리는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할 줄도 몰랐고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싶어요. 오명숙 씨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절망하지는 마세요.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건강하고 옆에 의지할 사람이 있고 소소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면 살만해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넉넉하지 않지만 불행하지는 않아요. 두 사람의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복지관, 도서관, 공원에서 또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스마트폰을 배워 자녀와 연락하고 유튜브로 정보를 얻고 할인 앱을 활용합니다. 경비원, 환경미화원, 주차관리 같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합니다. 몸이 힘들어도 일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그림, 악기, 등산 같은 취미도 찾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삶에 의미를 더합니다. 이재한 씨도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보람을 찾고 싶다고 합니다. 오명숙 씨는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책 이야기를 나누며 새 친구도 사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배우고 나누고 즐길 수 있습니다.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도 자녀도 내 노후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자 감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웃을 챙기고 서로 돕고 나누는 작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재한 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도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반찬을 나누고 아플 때 챙깁니다. 이런 모습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연금 158만 원, 통장에 2억 3천만 원.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일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삼겹살 한 번도 망설이고 병원 한 번 가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소박하게, 감사하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노후는 준비하는 것이고 돈이 전부가 아니며 소박한 행복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돕고 나누며 함께 살아가십시오. 준비하는 사람만이 품위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